안녕하세요.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세 번째 시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요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델 또 지역사회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접근에 관련돼서 주로 실천 기술, 스킬 앤 테크닉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입 기술이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인데 그 개입 기술 6가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잘 익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 개입 기술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조직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 동원을 어떻게 하고 개발하는지, 또 세 번째로는 역량 강화. 우리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회 행동은 로스만 모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소셜 액션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옹호, 애드보커시. 여기 옹호에는 개인 옹호가 있을 수 있고 계층 옹호, 또 집단 옹호, 뭐 자기 옹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그 연계 기술, 또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그 기술을 펼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화 기술이에요. 이 조직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 할 때 과거에는 지역사회 조직론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제이션 CO라고 하죠. 이 CO 여기 이니셜을 따가지고, 근데 이 과목 명칭을 그 지역사회 조직론, 지역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과목 명칭 자체를 지역사회 조직론이라고 했는데, 한사교협뿐만 아니라 그 한국사회복지법 1급 자격증 시험 요 법에 의하면은 요 과목 명칭을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자체는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다. 지역사회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 기술 6가지 중에 조직화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가장 정체성 있는 어떠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화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가지고 이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 프로세스, 요거를 조직화라고 합니다. 이게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형이상학적인 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직화에 대해서. 조직화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딱 제가 원칙 3가지를 정리를 해왔답니다. 조직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활용해야 돼요. 공동의 이익만으로 인간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와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그 휴먼 서비스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커뮤니티에 있는 각 개인의 사적인 이익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의 교집합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이 조직화라는 거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조직화. 예. 그래서 이 움직이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슈가 명확해야 됩니다. 문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갈등과 대결에 그 익숙해지는 법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어떠한 원칙을 통해서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조직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러한 스킬을 제가 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한다. 뭔가를 이렇게 끌어모은다라는 뜻이죠. 여기 동원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지금까지 활동 중이었던 기존의 어떤 그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존 조직의 멤버들을 접촉해가지고 기존 활동이 어땠었는지,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조직화에 끌어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접촉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면접, 인터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동원 기술로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지역사회에 100명이 있어. 예를 든다면 이 지역사회가 있으면 여기 100명이 있어. 근데 내가 만났던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이 없어.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거 전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죠. 그 사람 붙들고 조직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중에서 누가 가장 적극적이냐, 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문제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활동적이고 지금까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던 그러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 인터뷰 통해서 내지는 탐색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 사람을 만나서 딱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동원을 위해서 접촉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 사람 모아놓고 다 동원시키는 거 아니죠. 개별적으로 그 개인의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here and now의 필요성 모든 것을 다 경청, 여기에서 리스닝이 나오는 거죠. 경청 기술 중요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경청을 통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현안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해결 후에는 어떨 것 같은지 미래 비전 다양한 것들을 리스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조직화 기술로는 미팅을 갖는 거예요. 회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조직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의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생산적인 회의여야 돼요. 근데 이 회의의 이 배경 내지는 회의의 분위기가 어떻는지 그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강압적이고 또 위계질서적이고 또 거기에 흐르는 그 질서가 비민주적이었다. 그리고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아웃풋이 잘 안 나온다. 이런 회의라면은 효과적인 회의 아니겠죠. 또 이런 회의에서
효과적인 조직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의, 민주적이면서 생산적인 회의여야 된다라는 거. 또 세 번째 회의의 주요 기술로는 그 이 회의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고 모두에게 공동으로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그러한 참여의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조직화의 세 번째 기술로서는 리더십 개발인데 여기에서는 집단의 그 목적을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떠한 특정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게 그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 조직은 와해되거나 또 그 목적을 잃게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은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그 속에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한 사람한테 국한돼서 리더십이 의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리더십이 다양하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서로 열린 오픈 시스템의 그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포함되죠. 그런 측면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입기술 이제 두 번째 기술로서 자원동원과 개발 기술인데 자원이 무엇인가? 이 자원 굉장히 중요하죠. 자원. 이 자원은 뭐 여러분들 자원이 뭡니까? 라고 제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원이 뭐 어떤 지하 자원, 금덩어리, 또 현금, 캐시 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뭐 기술도 자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원이라 하면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그 유저의 어떤 변화 내지는 그 유저의 생활을 업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인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조직, 인포메이션, 정보도 자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자원이 어디 있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이 맨날 부족한데 쓰다 보면 돈이 매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는 이 자원에 대한 관점을 강점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원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떻다? 무궁무진하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기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 가능한 인력, 물질, 조직, 정보, 그 외에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술도 포함되고요. 관계도 포함되죠.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 방법 이런 거 상관없이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 바로 자원동원과 개발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자원동원과 개발에 있어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훨씬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여기 인적 자원 하니까 사람과 관련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중에서도 크게 전문 인력이 있을 수 있고 비전문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 인력 하면은 전문 사회복지사,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또 비전문 인력에 제가 교재에 뭐 자원봉사자 이랬는데 자원봉사자는 비전문인이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자원봉사자도 굉장히 그 전문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대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인적 자원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지금 이번에는 물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물적 자원은 물적. 그렇기 때문에 재화, 뭐 이런 게 포함됩니다. 캐시, 모금.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은 필요한 현금, 물품, 이러한 뭐 모금, 후원, 사업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확보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워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그 마케팅 기술, 또 홍보 기술, 이런 게 필요해요. 뭘 위해서? 자원 동원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자도 발굴하고 또 펀드레이징, 모금 활동도 개발을 하고 하는 거죠. 이 기부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그 기부자, 우리 한국 소사이어티는 사실 기부 소사이어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오면은 다양한 기부 그 기술, 테크닉들이 개발되어 있고 특히 이제 IT와 연관된 기부 발굴 기술, 기부 기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부 전문 사회복지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동기, 모티베이션을 강화시켜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부여하고 기부 기회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플랜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사회복지 실천 기술, 전략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량 강화예요. empowerment예요. 네. empowerment, 이 파워를 이렇게 확장시킨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역량이 있어. 누구나 어빌리티가 다 있어. 그것을 이렇게 확 터트려주는 거, 불려주는 거. 이게 empowerment예요. 그래서 그냥 empowerment라고 원어로 쓰기도 하고 역량 강화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요것을 이 힘을 이렇게 확장시켜준다, 불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mpowerment 기술은 서비스 주체가 되는 유저의 그 삶의 질, 또 그의 능력 이것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질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또 능력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억압의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거해야지만이 empowerment 되겠죠. 그것을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잠재적인 능력 또 권한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과정도 empowerment, 능력 과정의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그 통제력, 그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억압의 구조, 내지는 사회적인 억압의 구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확대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empowerment고 역량 강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이해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지, empowerment는 이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클라이언트, 유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커다란 스트럭처, 구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것도 empowerment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 그 셀프 어서티브를 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표현, 감정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주장인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 불안, 위축 이런 거 없애주는 거. 이것도 empowerment예요. 그리고 그 공공의제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어떤 그 쟁점이나 대중의 어떤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아젠다 시키는 거예요. 의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대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해결되어야 될 항목이야. 아젠다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위, 대중매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게 이게 문제이니까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empowerment 기술에 속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이제 empowerment에서는 권력을 키우는 그러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 자원 동원, 조직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설립하고 또 주장을 그 명백하게 표명하고 또 캠페인을 전개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역량 건설. 또 이 사회 자본이라 그러는데 이 사회 자본 요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셜 캐피탈. CA. 이 사회적인 자본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그 사회적인 관계 바탕으로 둔 어떠한 리소스, 자원을 창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구성원들 간에 협력하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그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함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도 empowerment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입기술 중에 이제 사회행동, 제가 계속 강조했던 social action,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전략이 힘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여기 공격 대상을 정확히 선정한다. 공격. 저 말이 이렇지만 타겟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사회 행동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술로서는 뭐 로비 활동이라든가 직접 참여처럼 압력 전술이 있는데 정치적인 압력 전술이 있어요. 로비 활동은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설득하는 행동이죠. 네. 그리고 직접 참여는 단순한 어떠한 청원 자료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회행동에서 직접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로비 활동과 같은 온건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여기 대결 전술의 하나이다. 말이 좀 이렇습니다. 이 직접 행동은 이래요.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를 가해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전술, 홍보 전술 내지는 불평 전술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죠.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는 전술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사회 행동 중에 법적 행동이 있는데 이 법적 행동은 고소, 고발, 뭐 가처분 신청, 소송, 수를 제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 가처분 신청 내지는 소송을 걸어놓고 뭐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행동 조직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법의 근거에서 정당성을 높이는 거죠.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하는 거. 또 소송하는 거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죠. 옹호 전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모든 활동을 옹호라고 해요. 싸우거나 대변하거나 방어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저가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그 권리의 보장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 옹호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스스로 대변하는 어떤 그 셀프 애드보커시, 자기 옹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옹호에는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기 옹호, 옹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들의 옹호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의식도 있고 자기의 주장력도 있고 또 엠파워먼트가 된 사람일 경우에 자기 옹호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옹호 뭔가 봅시다. 공공의 어떠한 옹호라고 하는데 정책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옹호 활동이 정치적인 옹호입니다. 시스템 옹호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시스템 체계를 옹호하는 그 뜻이 아니라 옹호 활동의 표적이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옹호도 있죠. 지역사회 실천 조직의 어떤 취지나 목표에 대해서 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그 서비스 통합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건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상호 간에 서로 연결된 형태, 또 여러 그 점들 간의 연계 체계 또는 연계 그 형태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계,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 통합이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일 수 있고요.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조직들의 그 활동 조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비스 연계망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그 조직화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연계, 통합까지의 그 6가지의 그 지역사회 대상 실천 기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지, 예, 특히 제가 강조했던 empowerment라든 역량 강화인 empowerment, advocacy, 그 옹호, 또 옹호에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